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일을 안 안녕하세요. 위클리 스포츠 정은영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박상현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상현 기자입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에 좀 뵙는 것 같은데요. 다시 위클리 스포츠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6개월, 그러니까 잠깐 오늘 진행을 하셨나요? 예, 예전에 문희정 아나운서도 했었고요. 네. 예, 6개월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배님이시네요.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박상현 기자님은 야빠신가요? 축빠신가요? 저는 현재 이제 스포츠 큐에서 지금 총괄 차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피겨 스케이팅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을 총괄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조금 중간 관리자 입장이다 보니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야빠였고요. 5년까지? 네. 예. 그 이후는 축빠입니다. 그럼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예전에 오센이라는, 다 아실 겁니다. 오센이라는 매체에 있었는데, 그때 축구 기자로 전향을 하면서, 완벽한 축바로 변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구 좋아하는 팀은 있죠. 혹시 어떤 팀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희 조합원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LG 트윈스 바보라고. 예. 네. 제가 처음 이제 어린이 회원 들었던 게 1982년인데, 네네. 그때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코땡 콜라 공장이 있었어요. 저쪽, 말미고개 근처에. 네. 제가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땡 콜라를 하면은 어느 팀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한창 코 올리기에 어린애라서. 저 같은 나이들 아니신가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네네. 예, 지금은 D로 시작하는 팀을 바뀌었죠. 예전에는 O로 시작했지만은. 설마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처럼 듬직한 등치를 자랑하는 바로 곰팀, 두산 베어스 팀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우영 팀장님하고 조금 야구와 관련해서는 좀 티격태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좀 좋지 않을까요? 좀 재미로 인해서. 티격태격이 뭐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밀리겠는데요. 이번 올해는 저희는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저는 LG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재밌게 최근에 봤던 경기가 2013년에, 2013년이죠. 예, 두산과 LG의, LG와 마지막. 두산의 플레이오프. 그걸 좀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좀 LG 팬들에게는 좀 마음의 상처가, 아팠어요. 예, 되게 시겠지만. 네. 홈에서 3번이가 죽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한번 두산하고 LG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7번 다 한국 시리즈에서 잠실 구장에서 할 수 있게. 네. 오늘 준비하신 첫 소식이 뭐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한 2시간 반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드디어 피파 회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요? 또가 아니라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지난 6월 달이었죠. 6월 3일에 이제 축구회관에서 정몽준 회장이 말이 좀 꼬이네요. 정몽준 명예회장이 출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고 공식 선언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시일상으로 계산하면 한 7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75일 딱 맞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75일 만에 그것도 프랑스 파리에서 진짜요? 예, 프랑스 파리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프랑스 파리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에펠탑이죠, 뭐. 전 예. 단순해서. 그 프랑스 파리가 네. 이제 그거부터 좀 따져볼게요. 피파가 네. 이게 프랑스어거든요. 아. 예, 피파가 프랑스어인데 프랑스 하면은 딱 아시겠죠. 피파 자체가 유럽? 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기반이 다져진 거거든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 이전에 줄리메 컵이라고 있었죠. 네네. 그 줄리메 자체가 이제 줄리메 회장이 네네. 그 프랑스인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출마를 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미셸 플라티니죠. 미셸 플라티니 회장을 겨냥한 그러니까 플라티니 회장이 프랑스 출신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네. 출신의 상당히 그 축구 스타인데 플라티니 UEFA 회장을 겨냥한 그런 출마 선언이 아니었나 이게 생각이 아니었나가 아니라 아마 그럴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몽준 회장도 그런 거에 좀 의의를 뒀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 무슨 공약 같은 거 내거셨겠네요. 8대 공약을 좀 내세웠는데요. 그래요? 예. 일단 좀 8대 공약을 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그 회장과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사법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거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그 삼권 분립인데 이렇게 보면 회장은 행정부가 되겠죠. 행정부의 네네. 수장이니까요. 대통령 심이고, 집행위원회는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국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입법부고요. 사법기관은 맞아서 사법부니까 그런 삼권 분립을 좀 완벽하게 하겠다. 그게 좀 첫 번째 공약으로 좀 올렸고요. 네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피파 총회 자체를 일방적인 뭐 회장의 뭐 얘기가 아니라 토론의 장으로 열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장직의 임기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아,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러면? 마음대로 했죠. 아, 진짜요? 예. 지금 블레터 회장이 거의 5선 가까이 했고, 블레터 회장이 거의 98년인가 7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 거의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터 회장이 그 전에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네. 예전에 주앙 아벨란제 회장 밑에서. 네네. 그게 따지면 거의 피파에서만 거의 40년 가까이. 40년 하면 좀 거의 팀장님하고 저하고 예? 예,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죄송합니다. 충격이네요, 좀.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보통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렇죠. 1인 독재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고,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도 나는 딱 한 번만 하겠다는 겁니다. 아, 진짜. 4년 임기 딱 한 번만 하겠다. 4년 임기 내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죠. 피파가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부패 스캔들이 일어났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회장의 급여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재반 비용 같은 거 다 공개하겠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까지 공개 안 됐었나요? 예, 모릅니다. 블레터 회장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다 뒷돈으로 챙기고 있겠죠, 블레터 회장이?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국 협회에 이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각 협회 이제 피파가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뭐 각종 수익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이제 각 협회에다 배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또 하겠다는 것이. 투명한 게 뭔가요, 거기는 그러면? 거긴 투명하지가 않죠. 거의 복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파는. 예.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게 좀 여성들을 위한 예, 그런 거를 좀 짰어요. 그래서 그 피파 내에 이제 각종 집행위라든지 각종 뭐 이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여성 대표를 넣겠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여자 월드컵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금을 높이겠다. 그건 저도 찬성이네요. 예, 그거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WK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WK 리그가 우승을 하면은 상금이 2천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충격이네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지선 선수가 네. 잘 아시겠죠? 지선 첼시 레이디에서 뛰는 지선 선수가 첼시 여자 FA컵 우승을 한 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예, 잉글랜드 FA컵에서 네, 우승을 맞아요. 했거든요. 우수선수상인가도 받았죠. 예, 예. FA컵 우승을 했는데 우승 상금이 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맞혀 보시죠. 한 20억 되나요? 아닌가? 진짜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네. 938만 원입니다. 38억 원이 아니라 38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요. 진짜로요? 네. 놀라셨죠? 네, 놀랐는데. 예. 시스템 잘 돼 있고 그러면 상금도 좀 많이 줄 것 같았는데. 예. 근데
상금은 938만 원. 만약 반대로 남자 축구 경기. 거의 20, 30억? 그 정도가 되죠? 어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심지어 잉글랜드조차도 그렇네요. 낮다는 거고요. 이거 계속 충격을 받는데요. 이게 여자 축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남자 축구처럼 기반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에이전트가 별로 없어요. 여자 축구에 관한 에이전트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소연이라든지 뭐 박원 선수라든지 다 이게 유럽으로 박원 선수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네. 진출하는 그런 루트가요. 네. 대표팀에서 얼마나 잘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팀에서 잘 한다 그러면 이 선수 잘하네 끌어와야지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천대교에서 뛰고 있는 차현희 선수에게서 들은 내용인데 이 선수는 이제 차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네. 독일에 진출한 선수거든요. 유럽에 진출한 선수인데 대부분 선수들이 다 투잡을 뛴답니다. 독일. 예. 독일 선수들이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투잡. 예, 투잡을 뛴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라든지 스페인도 역시 투잡을 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클럽에 기본적으로 다 여자 축구 다들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잘 돼 있다. 문제는 그거죠.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흥행. 이 여자 축구 관중이 없는 현상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경기 때만 좀 많이 모여들고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자 축구가 거의 인기 종목이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은 별로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글쎄요, 혹시 지선 선수가 뛰는 경기장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규모가 한 7,500, 8,500명 그 정도 규모예요. 스탠퍼드 브리지가 거의 4만 명 정도 들어가니까. 이름만 첼시 레이디스고 그냥. 물론 첼시에서 다 관리를 하죠. 로만 아브로모비치 감독 구단주가 다 관리를 하죠. 예, 하지만 그만큼 투자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도 자유주의 그네요. 그다음에 뭐 일례로 또 하나 더 들자면은 맨유에 여자 팀이 없어요. 맨유가 없어요? 네, 없어요. 디폴트로 무조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첼시 레이디스라든지 맨시티는 있는데, 네네. 심지어 리버풀도 있는데, 네네. 맨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여자 축구에 대한 그런 위상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네요?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연봉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WK 리그 연봉 상한선이 있어요. 네.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원 안팎이라고 그래요. 연봉이. 근데 1억 원 안팎이라는 그 자체가 잉글랜드에서는 거의 그렇죠. 탑 10? 예, 그게 높다고 알고 있어요. 연봉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지역 일간지에서 네.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은 연봉 말고요.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수입이 거의 3억대라고 그럽니다. 3억 원대. 여자 축구 선수? 예. 3억 원대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다 광고 수입, 이런 거로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연봉이, 그러니까 거의 1억 받는 선수가 없다고 봐야 되죠. 1억 받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거고요. 네. 예. 좀 아프네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브라질 선수가 몇 명 들어와 있거든요. WK 리그에. 이 선수가 다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었던 선수라든지, 이번에 또 여자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도 있어요.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수 있던 그런 이유가 연봉. 조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여자 축구의 위상이 좀 한 단계 어쨌든 높아져야 된다. 요걸 좀 전몽준 회장이 좀 노린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딱 하나. 뭔죠? 가능성이죠.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글쎄요. 이거를 처음부터 네. 전몽준 회장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좀 매국노가 될 것 같고. 네네. 예. 그렇다고 또 된다고 또 하기에는 플라티니 회장의 아성이 그렇겠죠? 너무 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제가 이게 대놓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네. 물론 공중파는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서 네. 전몽준 회장 피파 회장 되기는 좀 힘듭니다. 네. 라고 말하면은 글쎄요. 전몽준 회장이 과연 저를 좋아할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관심도 없겠죠. 네, 현실을 직시하자면은 네.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네.
그 정몽준 회장님 얘기를 했던 게 네. 유럽의 헤게모니를 깨자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거였죠? 공약 그러니까, 중에? 예, 공약 중이 아니라 이제 오늘 발표한 그런 연설문 그 연설문 중에가 있는데요. 네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럽의 헤게모니에서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전 세계 인구의 80%다. 네네. 이런 나라에 유럽 구단과 필적할 만한 구단이 있으면은 얼마나 바뀌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반가울 텐데. 그런데 문제는 네. 유럽 사람들이 이걸 과연 바랄까요? 그러니까요. 전혀 바라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정몽준 명예회장이 이미 네. 좀 세계 축구계에서 사실상 축출된 거죠. 블랙트에 대해서 축출됐는데 한 4년 5년 넘거든요. 네네. 사실상 지지 기반은 빈약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피파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풀이해 봅니다. 그러니까 꼭 짱을 먹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보면 플라티니 회장과 네.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계속 이제 플라티니 회장하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개혁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경쟁 구도니까 네. 플라티니 회장도 블래터 회장 밑에서 네. 했던 선수가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공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플라티니하고는 손을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디까지 예상이니까요. 네. 예상으로만 받아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도 혹시 출마 선언하신 분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지금 그 요르단 왕자 네네. 이번에 블래터 회장과 한번 맞붙었던 그 사람이 이제 출마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까지 나온다면은 거의 사실상 아시아 표가 네. 분산이 되거나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정몽준 회장으로서는 거의 승산이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2파전이 돼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일단은 10월 26일까지 10월 26일?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요. 네네. 선거는 내년 2월 26일. 기네요. 예. 머네요. 머니까 네.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네, 네. 반년 남았으니까 모르죠. 또 반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또 모르죠. 또 플라티니 회장이 갑자기 어디서 발견하지부터 부패 비리가 터져 나와서 나 자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죠. 왜? 정몽준 그 분이 국내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그죠? 해외에서는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쯤에서 하고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뭐 추천하실 만한 노래. 지금까지 축구 얘기했었으니까요. 네네. 좀 괜찮은 응원가 한번 들어보죠. 어디? 그 강추하시는 거 있으세요? 오늘 밤에 네. 그 리버풀하고 본모스의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리버풀 응원가를 좀 뽑아봤습니다. 리버풀 응원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You'll never walk alone. 한번 들어보기로 예,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이 노래가 리버풀 응원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리버풀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이 노래를 틀거든요. 이 노래를 딱 이제 안필드에서 울려 퍼지면은 상당히 되게 웅장합니다. 그 야구 응원가랑은 좀 느낌이 확 다르네요. 좀 웅장한 노래가 많죠. 예. 그렇네요. 이 노래가 이제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스테디움에서. 관중들이 일제히 When you come 이렇게 딱 울려 퍼지면은 네네. 쫙 웅장하게 울려 퍼지거든요. 네네. 저는 예전에 그 AC 밀란과 리버풀의 그 UEFA 챔피언스 리그 때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탄불의 기적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경기를 TV를 봤는데 네.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진짜 리버풀 팬이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옆에 참 앉아 계신 분이 첼시 팬인데 혹시 첼시에 대해서 뭐 얘기 붙들이 좀 풀어주실 건 없으신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첼시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방금 게시판에 보니까 네. 전 축구 첼시 팬입니다. 오늘 새벽경에서 완패, 유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네네. 오늘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첼시가 그래요?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3. 아, 진짜요? 네, 0대3으로 졌거든요. 저는 이제 K리그 외에 다른 축구는 그닥 관심이 없지만 첼시가 지난 시즌에 압도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우승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예. 들었는데
그런데 기성용이 뛰고 있는 스완지 시티에게 2대2로 비기더니 네. 이번에 맨시티한테 3대0으로 졌어요. 0대3으로 졌어요. 시즌 개막하고 아직 승리가 없는 거네요. 예, 개막하고 나서 2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이게 1998년에 1무 1패를 기록한 이후에 17년 만에 충격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비라고 봐야죠. 수비요? 예. 누가 나갔나요? 나가진 않았는데 수비수가 많이 노쇠해졌죠. 예. 일단 좀 얘기를 풀어보자면은 지난 시즌 포백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 첼시가. 그럼 그러자면은 뭐 지난 시즌은 38경기에서 32골 내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당 한 골이 안 되는 건데 네. 왜 이 수비진이 갑자기 안 되느냐? 그쵸. 갑자기 안 된 건 아닙니다. 조금 조짐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 37라운드인가? 그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한테 0대3으로 한 번 더 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좀 계속 실점이 좀 많아졌었는데, 오늘 바로 맨시티전에서 좀 사건이 하나 터진 거죠. 일단, 존 테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존 테리가 뭐 거의 뭐 첼시의 심장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첼시 레이디스를 또 경영하는 또 사장님이라고 또 얘기가 있어요. 또 사장이기도 하고. 네. 존 테리가 80년생인가 우리나라 36이거든요. 네. 36인데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봤었을 때는. 이번 네. 시즌 들어와서? 예. 첫 골을 세르히오 아구에로한테 내줬는데 거의 아구에로를 잡지 못하고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이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를 해버렸어요. 존 테리 선수를. 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존 테리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선발로 나와서 네네. 빠진 거는 2013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건데 네네. 그때는 무리뉴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무리뉴 감독하고 같이 뛰었을 때는 이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많았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박상현 기자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기 영국 BBC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왜 뺐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은 이건 전술적인 교체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럼 과연 전술적인 교체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에 상당히 빠른 선수가 되게 많아요. 네. 아구에로도 그렇고요. 이번에 리버풀에서 건너온 라힘 스털링 선수가 있는데 네네. 이 선수 스피드 광이거든요. 거의 스피드 되게 빨라요. 네네. 이 선수를 거의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한 명이 또 구멍이 있었는데 네. 그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네. 이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한 32 됐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을 봤는데 네. 사실상 후반에 2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네. 거의 이 선수가 뚫렸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골을 이제 헤딩골, 코너킥에 의한 헤딩골을 내줬었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라미 스털링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골라인 아웃이 됐고요. 이제 네네. 그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거의 이제 상대 선수를 잡지 못하면서 골을 내줬고, 세 번째에서도 이제 페르난지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네. 이 선수를 거의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퍼펙트 수비진이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바노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풀백으로서는 거의 뭐 오버래핑도 되지도 않았고요. 오버래핑은커녕 수비에 급급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중앙 수비 쪽에 네네.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대안이 있나요? 대체할 선수? 이번에 또 이제 왼쪽 풀백에 있어요, 선수가. 그 세자르 아즈필쿠에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젊어요. 26인데, 네네. 오늘은 이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갔거든요. 네네. 이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돌리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마침 또 21살짜리 또 선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요? 첼시에. 바로 그 진날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아우구스프루크, 지동원과 그 혼동화 뛰고 있던 아우구스프루크에서 건너온 가나 출신 선수인데. 네. 가나 출신? 예. 이 선수를 좀 왼쪽 풀백으로 좀 많이 기용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지금 선수는 새로 영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K리그나든지 이제 아시아 지역은 7월에 한해서 추가 등록 기간이 있는 거고요. 네네. 유럽은 이제 두 번의 이적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한 번은 8월 말까지. 네. 그 한 번은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남았죠? 네네. 2주 후면은 끝나거든요. 네. 예. 2주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겠네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얘기로는 첼시가 뭐 공격진을 영입해야 된다. 디에고 코스타라든지 네네. 팔카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비를 먼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수비가 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혹시 첼시 팬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냥 얼어붙어 계시는군요. 혹시 다른 얘기? 다른 얘기가 하나 있다면은 수완지 시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수완지 시티는 잘 아시다시피 기성용이 뛰고 있는 팀인데 공교롭게 첼시와의 원정 개막전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네, 그렇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햄스트링이 왔어요. 햄스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흔히 말하기를 뒷근육이 땡기는 거거든요. 뒷근육이 땡기는 현상이 왜 오냐면은 보통 근육이 조금 파열되거나 찢어지거나 이제 고래서 오는 건데, 네. 기성용 이 에이전트사가 이제 시트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회사의 이제 에이전트가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 기자 출신 분이 에이전트를 하고 계신데, 그래요? 예.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근육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이 약간 손상이 됐답니다. 네네. 그래서 2주만 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다행이네요. 9일 경기에서 다쳤으니까 네. 이제 2주면은 22일, 23일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때 이제 썬덜랜드의 경기가 있어요. 네네. 마침 또 게리 몽크 감독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훈련에 참여한다. 뭐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 LG 트윈스 선수들 햄스트링 한번 하면 시즌은 날려먹고 막 이래서 심각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닌 선수들도 있군요. 젊어서 그런가? 아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친 거죠. 미세하게. 예, 근데 이제 햄스트링 한 번 보면은 거의 한 달 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뭐냐면은 재발 네, 확률이 되게 찢어진데 높아요. 또 찢어지고 뭐 이런다. 계속 오니까요. 이게 습관성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슬라이딩이라든지 그렇죠. 또 체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야구 선수들은. 그래서 햄스트링 한 번 오면 뭐 거의 뭐 3개월 쉬기도 그렇죠, 하고 예, 6개월 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에 있어서는 가장 심한 부상이 좀 햄스트링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골절이라든지 뭐 몸에는 맞는 공에 맞아서 턱뼈가 나가고. 예, 그런다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야구 선수도 의외로 좀 부상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그게 뭐 네. 햄스트링 다친 게 네. 아니 뭐 그거 갖고 엄살을 피우냐라는 야구 팬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전 알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이지만 프로야구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비 때문에 세 경기가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실, 문학, 목동 공교롭게 다 이 근처죠. 그렇네요. 예, 공교롭게도 또 서울팀이 다 이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L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5회 말 현재 2대1. 네. 예.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두산이 4대0으로 SK에게 이기고 있고요. 네. 투수는 근데 이현호 투수는 누구예요? 이현우 투수, 예, 조금, 네. 생소하게 좀 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두산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조금 땜빵 선발 투수라고 해야 될까요? 좌완이에요, 우완이에요? 우완이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현우 선수는 상당히, 뭐랄까, 좀 장르가 촉망되는 선수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게, 좀 많이 좀, 뭐랄까요, 그 인천에서 이제 정육포고를 나왔거든요. 네네. 예. 제가 아까 저 우완이라고 그랬나요? 네, 자완투수입니다. 좌완, 예. 네. 이 선수가 실제로 이제 상무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필? 예, 군필답니다. 좋네, 예. 좋네. 실질적으로 거의 이번 시즌이 거의 데뷔 시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구수 관리 잘하고 있네요. 4.2이닝에 60개. 예, 상당히 좋네요. 잘하고 있는데 네. 이제 2011년이나 2012년에 네. 한 경기, 두 경기 뛴 적은 있는데 올 시즌 이제 40경기, 이제 올해 41경기째고요. 네. 예, 주로 이제 중간 기트로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들리면 땜빵형 투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예언하는데 이 선수 우리 LG전에 또 나옵니다. 이게 잘 맞고 이렇게 좀 던진다 싶으면 왼손잡이면 100% LG 경기에 나온다. 자, 500원 걸게요. 500원밖에 안 거십니까? 네. 이미 LG전에 몇 번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9원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선발로는 안 나왔죠. 근데 제가 볼 때 선발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요. 네.
예, LG전에서는 한 번도 선발로 나온 적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LG전에서 지금 2번 구원 등판을 했는데요. 네. 성적이 평균 자책점이 0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다가 선발로 이렇게 한번 뛰어서 경험이 쌓인다. 그러면은 나오죠. 예. 승수가 지금 두산도 많이 필요할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예,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두산이 최근에 자완투수 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두산에서는 자원 없었죠. 자완투수가 가면은 거의 망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무덤이었죠, 무덤. 예. 예전에 지금 이제 LG로 건너서 은퇴했죠. 유택현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두산이 왜 유택현 선수를 뽑았냐면은 자원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이 있었으면 아마 유지현 선수를 뽑았을 거예요. 유격수 유지현 선수. 진짜 그쪽으로 할 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LG하고 두산하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 누가 그 우선권을 가지느냐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유택현 선수하고 유지현 선수가 나왔는데 두산이 이겼어요. 주사위에서. 그래서 유택현 근데 선수를. 유택현 선수가.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유택현 선수가 또 LG로 건너가면서 또 쏠쏠했죠. 예. 참 그런 거 보면 참 게다가 또 예전에 이해찬 선수가 또 있었죠. 이해찬 선수가 있었는데 이해찬 선수도 거의 빛을 못 봤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유희관. 그다음에 유희관 선수 보면 정말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 볼 그렇게 느리면서.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 유희관 선수가 메이저 가면 통할까요? 실제로 메이저 리그에도 네. 시속 130, 140 그렇게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있는데 선발 투수로는 좀 힘들지만은 그 볼 컨트롤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투수가 있거든요. 예, 뭐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40살 넘어서도 뛰는 선수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임병환 선수 롯데 선수 이번에 호주로 갔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보스턴에서 은퇴를 했던 팀 웨이크필드 같은 선수는 네. 너클볼을 던졌는데 네. 뭐 이 선수 시속이 너클볼 던지게 되면은 네. 시속이 뭐 90, 95. 너클볼 자체가 원래 느린 공이니까요. 그렇게 던진 선수도 있고 오히려 볼 컨트롤이 잘 되면은 못 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친구가 메이저 갔었을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표정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시범 경기든 연습 경기든 한번 던져서 뭐 이런 볼이 다 있어 이런 느낌. 일단 커브하고 빠른 공의 그 스피드 차이가 상당히 좌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유희관 선수 같은 20에서 30? 그렇죠. 그 정도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타이밍은 못 맞추는 거죠. 우리 선수들 정말 그 친구만 나오면 정말 얼굴에 그 써 있어요. 돌겠네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팬들도 돌겠고.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맞아요. 제구가 잘 되면은 그리고 그 표정도 너무 얄미워요. 능글능글하죠. 네, 능글능글 맞은 그 표정. 게다가 또 유희관 선수 그 몸매를 보면은 그렇죠. 잘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엠팍에 보면 그 막 선수들 몸매 막 이렇게 해서 그 굴욕적인 사진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었어요. 그때 두산 팬들이 유희관은 우리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윤호님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예, 지금 치우치아님이 두산은 자완의 무덤이죠.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 봐야 알죠. 예, 원래 무덤인 건 맞습니다. 근데 치우치아님 LG 팬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아니었나? 그리고 두산 넥센요. 넥센하고 롯데는. 네, 넥센하고 롯데는 지금 6대 2로 나와 있네요. 6대 4인데요? 6대 4까지 네, 쫓아왔군요. 그새도 쫓아왔는데. 근데 3회 말에 네. 박병호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쳤네요. 그랜드 슬램을 쳤네요. 예. 또요? 또는 아니죠. 이제 그랜드 슬램은 올 시즌 두 번째. 두 번째? 예, 그러니까 홈런 너무 자주 치니까. 예. 왜 잠실에 있을 땐 못 쳤냐고. 나 정말. 다음에 한번 언제 하죠. 한번 나 뭐 나올지 알아. 뭐 나올지 알아. 예. 한번 다루기로 하죠. 제가 그날은 혈압약 약을 좀 먹고 올게요. KT도 LG에서 나온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경수 선수 보면 정말 완전히 꽃을 폈어요. 박경수가 만년인방주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한 해를 못 참고 LG가. 근데 LG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거기 KT 가서 뭔가 그렇죠. 나가면 뭔가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있나 봐요. 궁금해요, 진짜. 일단 박병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 좀 풀어보죠. 네네. 요즘 목동구장 가면은 지금 전세계는 아니고 메이저리그 적절한 스카우트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 넥센 취재를 한 8월부터 9월부터 갔었는데 네. 그때부터 한 10명 정도의 스카우터들이 와 있었어요. 이제 근데
한국 시리즈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딱 한 명을 봤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피츠버그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강정호 선수가 홈에서, 그러니까 타석에서 1루까지 달리는 속도라든지, 수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더라고요. 네. 아마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다 보고서 잘 썼겠죠. 그 사람이 잘 써서 결국 강정호 선수가 그쪽 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즘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예, 타율이 2할 8푼 8리인데 물론 뭐 3월도 못 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메이저리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다르거든요. 수준이 다른데. 예. 거기는 투고 타더가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뭐 3월 못 치면 이상한 동네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예. 탱탱볼 막. 예. 이렇게. 일단 강정호 선수의 2할 8푼 8리가 그 내셔널리그만 말고 네. 전체 아메리칸 리그까지 다 합쳐서 네. 38이거든요. 타격 38이. 아,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예, 38이면요. 메이저리그가 30개 팀이잖아요. 그쵸, 구단이 몇 개인데요. 30개 팀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각 구단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은 순수하게 확률만 따져서 그 강정호 선수가 어디 갖다 놔도 네네. 그 각 구단에서 최소한 타격 2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수비는 또 수비대로 잘하고요. 그렇죠. 예. 또 홈런은 홈런대로 잘 치고 9개니까 9개 정도면은 저는 상당히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류현진이 사실 메이저 가서 LG가 2013년, 14년 그 탑4에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강정호가 가고 나서 넥센에 좀 구멍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거기는 진짜 선수들이 많아요. 예. 연경 감독님이 왜 또 LG 있을 때는 또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유격수 보는 선수가 이제 김하성 선수라고 또 그러니까요. 있는데 김하성 너무 선수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또 네. 김민수 선수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루수도 이제 간간히 윤성민 선수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상당히 좀 골고루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윤성민 선수도 되게 탐나는 선수였는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는 탈두죠, 탈두. 예. 윤성민 선수가 만년 유망주였는데 내줬거든요. LG 팬으로서는 그 친구 되게 탐났었거든요, 저는. 아, 진짜 삼루수 요원이면은 LG는 진짜 탐나야죠. 그러니까요. 예. 탐나는데 굴러가. 정성원 선수도 사실상 삼루수를 이제 못 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3년은 누가 갖다 놔도 다 그러고 4번 타자 누가 갖다 놔도 다 그러고 LG는 솔직히 귀신이 있나 봐요, 만약에 귀신이. 만약 윤성민 갔으면은 아마 4번 타자 맡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예, 삼루수 보고. 우리가 지금 그 오른쪽에 그 거포를 그렇게 원했는데 거긴 좌타자가 너무 많아요. 이진영이다. 노쇠했죠. 네, 이렇게 한 번에 훅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나이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에 LG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이 든 노땅들을 밀어낼 새 얼굴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야구하고 축구를 좀 비교한다면은 LG하고 한국 축구 대표팀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 한국 축구 대표팀에는 그 노장들을 밀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게 젊은 K리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LG에 대입을 하면은 결국 2군에서 잘 커야 되거든요. 근데 2군에서 선수들이 안 커요. 이상하게. 그 시설은 정말 빵빵하고 이번에 좋은데. 이천은 또 옮겼잖아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이천에 있는 또 두산은 거기는 완전 화수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요즘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두산도. 옛날.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유민상이라는 그 개그맨 유한상. 유민상. 그러니까 유한상. 예, 그렇죠. 예. 개그맨 유민상 아닙니다. 네네. 예, 민상 토론 아닙니다. 예, 유민상 선수가 데뷔 홈런을 쳤어요, 얼마 전에. 네, 봤어요. 예,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허수분 야구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부분 지금 선수들이 다 그런 화수분을 거쳐서 나온 선수거든요. 뭐 정수빈이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두산도 홍석훈이라든지 좀 노쇠화한 선수가 있지만은 또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 교체 필요를 못 느끼게끔 뭔가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결국 2군에서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하게 LG 같은 경우는 2군으로 내려가는 선수들이 대부분 뭐 지금은 다시 1군으로 올랐던 히메네스라든지. 히메네스. 그다음에 적토마 이병규, 9번 이병규라든지. 그 이병규는 아예 못 올랐죠.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아직까지 있죠? 못 올랐는데 네. 저는 어차피 시즌이 이렇게 물 건너갔으면 그냥
올라오라고 해서 아름답게 그냥 은퇴를 준비하게끔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친구가 내년에 뛸 것도 아니고. 글쎄요. 9번 이병규 선수는 벌써 74년생인데. 그렇죠. 저보다 한 살 어린 선수인데. 네. 40, 그러니까, 셋이죠? 둘? 42. 내년에 43 되는 선수인데. 못하죠. 물론, 40 넘어서 뛰는 선수도 많죠. 많긴 많은데, 이병규 선수는 이제 거의 그렇죠. 조금 전성기 기장을 많이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노장들 내보내고 은퇴시킬 때 아름다운 이별을 또 못하는 게 또 LG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뉴욕 매체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네. 갑자기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수가 은퇴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거의 40대 중반까지 되었어요. 근데 뉴욕 매체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인가, 월드 시리즈인가 갔는데, 네. 이 선수가 평범한 플라이를 놓쳐가지고 상당히 네. 욕을 먹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 선수가, 이런 전설적인 선수가, 네. 이런 플라이를 놓치는 모습을 보는 거는 메이저리그 팬으로서 상당히 불운한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도로 건따서 최근에 타이거 우즈 갖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그렇죠. 이런 전설적인 골퍼가 망가지는 거는 더 이상 본다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병규 선수가 거의 전성기 때 얘기 나오기로는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 친다는 그렇죠. 이병규 선수가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LG 팬은 아니지만, 이병규 선수 올림픽에도 나가고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래 감독감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엔트리 확대 때라도 올려서 그냥 마지막 시즌을 완주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양성문 감독께서. 양 감독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몰라요. 조금, 99의 결단, 9 LG의 결단을 좀 그렇죠. 하시기를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만나시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요즘.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하모니님이 네. 반가요, 축책합니다. 저는 이글스 팬요. 이글스도 할 얘기 많죠, 그렇죠. 요즘. 예. 이제 한참 때는 마리한화. 그렇죠. 마리화나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좀 주춤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한화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무리하게 막 돌리셨잖아요. 내년 시즌은 없다는 스타일로 너무 굴리셔가지고, 그리고 선수 자체가 이렇게 백업이 많은 게 아니니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박 투수를 하나 들여왔죠. 로저스라고. 어제는 이제 삼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얘기가 나오죠. 로저스가 지저스가 됐다. 그 외국인 선수로서 첫 등판에서 네. 완투를 한 게 처음이고요. 네. 게다가 2경기 연속 완투, 완봉. 네, 첫 대단한 경기는 거죠. LG라서 그거는 이제 스킵하셔야 돼요. 좀 지켜보셔야 돼요. 로저스가 그렇게 잘 해주면서 네. 이제 공교롭게도 탈버트 선수가 조금 미움을 받고 있는데 탈버트 선수도 빨리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탈버트 2군 갔나요? 예, 2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타자. 요즘 그 타자 본 지가 오래돼서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자주 갔어야 되는데. 한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한화의 외국인 타자.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요즘 우리 LG 때문에 하모니님 속상해서. 좀 들으시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것도 맛있죠. 여전히 하모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 폭스? 맞습니다. 폭스 선수. 폭스 선수도 이제 조금씩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김성근 감독 얘기로는 주전으로 쓰기보다는, 좀 대타용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에 네. 선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정원석 선수라든지, 암 완치대가 들어온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사실 저는 그거는 좀, 그랬어요. 최진행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KBO가 약물 퇴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약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게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30경기를 한다. 두 번째 경기 때는 뭐 90경기를 한다는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니까 완전 원고 퇴출인데 그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삼진제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조금 규정 자체가 솜방망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건 지킨 거니까 뭐 하나로서도 구태여 그거를 더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뭐 최진현 선수를 더 못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이한이 어떻게 우리 찬원이 찬원이랑 좀 아닌가? 어쨌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논란은 있을 수 있죠. 최진현 선수 근데 어차피 좀 30경기 출전 정지를 하고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감옥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판사가 6개월 징역을 처한다 딱 하고 나서 6개월 징역형을 하고 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갖고 너는 더 판사가 그렇게 징역형을 내렸지만은 너는 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6개월 동안 더 감옥에서 나와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건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1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근데 그 프로야구는 30경기고 축구는 강수진 선수가 또 있었죠. 강수진 선수는 올 시즌을 아예 못 뛰게 됐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강수진 선수도 1년 6개월 못 뛰어야 되고 최진현 선수도 한 시즌은 웬만하면 한 시즌 못 뛰게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시즌은 아예 아웃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좀 통일하겠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카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건 규정 강화 같은 경우는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최진현 선수 염치도 없다. 뭐 나오느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 왜냐면 최진현 선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최진현 선수가 제일 큰 잘못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죄값을 치르고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LG 팬 같은 제가 LG 팬이다 보니까 기자나 이렇게 일부 언론이신 분이 LG 헤이터들이 좀 옛날에 많았어요. 2013년, 14년 이렇게 갈 때. 근데 올해는 우리가 절고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그룹들이 한화로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한화에 대한 과도한 관심만큼이나 과도한 좀 비난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해프닝이 벌어졌던 게 올스타전 때 한 번 있었죠. 올스타전 때 이제 어느 그룹이었죠? 비스트였나요? 어느 그룹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나 팬과 그 아이돌 그룹 팬이 협작을 해서 서로 믿어주긴 하자. 예.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삼성도 그랬고 다 했어요. 그런 거 다 했는데 유독 하나만 비춰졌다는 거는 역시 이제 그런 뭐랄까 조금 공공의 적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런 게 된 저희는 없잖아요. 당해봐서 알지만 이걸 지금 하나가 고스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예.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야구 얘기하니까 제가 좀 흥분했네요. 또 노래 하나 근데 다음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오늘 뭐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우 팀장님 첫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예. 막 그랬죠. 근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전해드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게시판에 보니까 네. 이 프로가 업로드되면 몇 일이나 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게시판에 글들 좀 올려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수다를 이렇게 스포츠 수다 떨면서 좀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이렇게 갑자기 기억 안 나는. 다음 주에 알고 싶은 거 그죠?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또 아니 올린다기보다 네. 그냥 한 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수다로 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린 것도 좋지만 뉴스 전해드린 거는 뭐 여러 매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합원이라는 청취자분들이 한번 오시라고 할까요? 하나 팬이나 기아 팬이나 뭐 언제 한번 분들. 시간이 된다면은 네. 예 한번 난상 토론을 그렇죠. 네, 누가 더 네. 정말 그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울분을 쌓아놓고 살아왔는가. 예, 그래도 이런 거. 좋고요. 네. 예. 한풀이 한번 하는 그래서 거. 해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게시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요.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이게 편성이 갑자기 좀 급하게 잡히면서 제대로 이제 홍보도 못했어요. 오후에 올라가고 막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더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예. 궁금증을 뭐 물어보시고 하지 않을까 예, 싶네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또 스포츠 얘기뿐만 아니라 네. 또 이건 광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각 구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네.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아, 좋아요. 딱 요런, 좋아요. 요런 얘기도 좀 딱 하면 좋죠. 좋고요. 딱 좋죠. 예, 우리 예. 할 거 많네요. 예. 탈쥐 효과하고 이제 그 먹거리. 예,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많이 가는데요. 네네. 거기서 조금만 내려 배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가면은 쟁반냉면. 아, 예. 많이 주나요? 저는 맛보다 양인데. 그 쟁반냉면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 이름은 세수대냉면이죠. 아, 많겠네. 예. 제가 또 이제 그 근처 네. 지금은 이제 송도로 옮겨갔지만 네. 그 제물포에 있었던 인천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지리지만 바삭합니다. 아, 그 좋다, 좋다. 인천 송현시장의 또 닭강정이라든지 아, 저녁 드셨어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하고 먹어야죠. 예. 예, 같이 가서 저녁을 먹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노래 하나 듣고, 그죠? 예.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글쎄요. 오늘은 좀 즉흥적으로 좀 해보죠. 만약에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뭐 궁금하신 거나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관한 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좋습니다. 거, 예, 예. 그런 거 이렇게 주시면 음악 듣고 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을 좀 소개해 좀. 아까 신청하셨던 채연의 둘이서. 좋습니다. 네.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있어 다가오고 있어 내려보는 눈빛에 그려 예, 채연의 둘이서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한 1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채연 씨가 그렇게 데뷔한 지 오래됐나요? 예, 많이 오래됐죠. 예. 요즘에는 뭐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요즘도 가끔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걸 봤는데 중국에 많이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노래가 네. 그 특정 종목에서 많이 응원가로 쓰이는 노래예요. 야구 말고요? 예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종목이죠? 농구에서 많이 쓰입니다. 혹시 쏴 이거 예, 때문에? 수화 때문에. 놔. 예. 그래서 이게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떤 구단 특정 구단이 아니라 네. 거의 이제 모든 구단이 모든 구단이 공통으로 쓴다고 봐야죠. 예. 그렇구나. 예전에 네. 그 채연 씨가 네. 가수 채연 씨가 이제 그 KBL 올스타전에 한번 초대 가수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이 둘이서를 불렀는데 그때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랬거든요. 이 노래가 아마 2007년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독일 월드컵 때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2006년이었을 겁니다. 2006년에 올스타전 때 이걸 이게 노래를 불렀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잠실 체육관, 네. 잠실 실내 체육관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네. 나나나나나나나는데 그 관중들이 전체가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재현 씨가 놀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웃어가지고 한 15초 동안 웃겨가지고 노래 못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노래가 이제 그 수화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아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화가 없거든요, 노래는. 그러네요. 예. 근데 왜 이게 많이 들은 것 같지? 나나나 쏴 이거를. 지금은 퇴출된 방송인인 탁모 씨가 그거를 이제 너너너너너너너 쏴 이거 하는 바람에 그게 유행이 된 거죠. 예.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그게 없었어, 쏴가. 근데 저는 나나나 하면 그냥 쏴가 자동으로 연상이 됐어요. 그랬구나. 예. 지금 농구 시즌은 아니죠, 지금은? 예, 농구 시즌은 아닌데 여름에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요? 예,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네네. 그 프로아마 최강전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그 FA 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FA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팀과 네. 프로팀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기거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가 우승을 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예. 이종현 선수인가? 예, 이종현 선수가 지금도 뛰고 있죠. 오늘 그 친구 미국 거기 도전하지 않았었나요? 다시 돌아왔죠. 실패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 동부하고 고려대학가 붙었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고려대가 69대 55로 이겼습니다. 오. 아, 역시.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친구 낫더라. 울산 모비스가 동국대가 붙었는데 87대 61로. 그거는 울산이 이겼겠죠. 예, 당연히 모비스가 이겼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8강 팀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제 경희대가 KCC하고 붙고요. 네. 내일. 네. 그다음에 SK 혹시 감독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문경은 감독이. 아하. 예. 연세대 출신. 바로 연세대가 붙습니다. 네. 재밌죠? 그럴 땐 어떻게 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19위대는 네. 고양 오리언스가 중앙대가 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상무하고 고려대가 붙습니다. 아. 상무가 또 만만치가 않죠. 상무에 누구 있나요, 선수가? 상무는 대부분 이제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군에 입대해서 뛰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상무에서 좀 잘하는 친구. 아, 제가 최근에 농구를 좀 등한시해서 제가 오빠한테 죄송합니다. 상무, 그러니까 실례를 들자면은 네. 인천 아시안 게임 전까지만 해도 오세근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세근 선수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했다는 바람에 네. 제대를 했어요. 그냥 바로 제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선을 바로 제대인데 조금 네. 이제 행정상 그것 때문에 한 20일인가 이제 그 정도 이제 텀을 두고 제대를 해가지고 그 시즌 바로 지난 시즌에 바로 안양 KGC에 복귀를 했죠. 예,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상무에서 뛰는 선수도 좋은 선수 많으니까요. 듣기 살기로 뛰겠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고려대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제 기억에 맞다면 경희대하고 그 고대하고 붙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프로팀들의 그런 경기력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프로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팀들끼리의 경기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이번 그렇죠. 경기에서도. 근데 이번 외국인 선수 제도가 네. 그 단신과 장신 외국인 선수 제도로 바뀌었어요. 진짜요? 193.8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이하 선수 1명, 그 이상 선수 1명 이렇게 뽑기로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근데 상당히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의외로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단신 선수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조금 이제 키로 승부하는 키나 이제 체력 싸움 네. 체력 싸움으로 승부하는 선수가 아니라 좀 화려한 기술 농구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약간 인기 예, 그렇죠. 또 있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안양 SBS 지금은 이제 KGC 인상공사가 됐지만 제럴드 워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테크니션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한 건데 의외로 이제 SK라든지 KCC에 그런 테크니션이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네네. 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농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KCC는 전태풍 선수라는 또 이제 기술 좋은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선수 둘이 네. 동시에 뛰게 되면은 이제 하승진이 또 뒤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승진 선수 뛰고 있나요? 잘 뛰고 있죠. 예. 나이가 꽤 됐죠. 나이가 85년생이니까요. 아. 얼마 안 먹었습니다. 아, 외모 때문에 나이를 좀.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예. 좀 잘 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전태풍하고 뭉쳤으니까 둘이 상당히 되게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태풍하고 하승진하고 둘이 이제 합작을 해서 KCC 챔피언까지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전태풍이 되게 그 KBL의 정책을 많이 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뛰고 싶은 팀에 뛰고 싶은데 네네. 그 혼혈 외국인 선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선택의 자유가 없느냐라고 해서 이 팀 요 팀 옮겨갔는데 결국 KCC로 돌아왔거든요. 네네. 되게 좋아했어요. 전태풍 선수가. 그 사실은 이제 그 연봉 갖고 네. 이제 높은 팀 낮은 팀 이제 그 차이가 5%인가 5% 이내면은 고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KCC가 더 낮았는데 그 팀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전태풍 선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KCC에 가고 싶었는지 알 수 지금 있겠죠. 감독이 누구죠? 지금 추승민 감독이죠. 예, 그때는 허재 감독이었고요. 그쵸. 예. 지금 이제 허재 감독은 작년에 이제 물러났고 지금 뭐 하시나요, 어제? 지금은 자유인이죠. 자유인? 예. 아, 한때 진짜 초등학교 뭐 이럴 때 진짜 우상이었는데, 그분. 저는 그때 당시에 기아자동차였죠. 기아자동차에서 네, 중앙대 기아자동차.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요? 한기범 선수라고. 아, 네네. 예. 지금은 이제 한기범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아픈 어린이들 이제 그런 불이웃도 하고 이제 스타 그런 농구 선수 대회 열어가지고 기금 마련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네. 의정부에 계신데 본인도 몸이 좀 안 좋은. 상당히 많이 안 좋으셨죠. 그쵸, 일종의 거인병이었어요. 그죠. 예, 거인병이어가지고 2번 수술 받고 거의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거의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농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좀 만드셨다고 한기원 나눔재단을 만드셔서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가끔 이제 글쎄요 이제 한기원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은 네. 가끔 이제 개그맨처럼도 나오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능 프로나 이런 예, 데 예. 좀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키 큰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때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죠. 최고의 센터였다는 거. 김유택이랑. 예. 그렇죠. 예. 김유택 선수 요즘 뭐 하나요? 좀 감독으로 약간 있죠. 불미스러운 일에 약간 연루되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김유택 감독이 조금 뭐랄까 좀 사적인 거죠. 프라이빗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농구 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상무에 바로 이 선수가 뛰고 있죠. 누구?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뛰고 있는데 아마 팬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왜 김유택 감독과 연관이 있는지. 네네. 예,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아픈 과거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재밌는 게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승준, 이동준 형제를 동시에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이번에 또 이승준 선수는 또 몇 살인가 13살 연한가요? 그럴만해요. 그 외모를 일단 보면 그럴만하죠. 예. 근데 이제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와서 그 연세대를 졸업을 하고 뛰어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혼혈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승준 선수는 혼혈 선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이승준 선수도 그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최영일 가가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국말 되게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동준 선수가 이제 보면은 미국인이었다가 네네. 미국 시민권을 포기를 하고 완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도 아니고 완전 포기를 하고 한국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지 않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럼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다. 우리 어머니도 네. 한국인이었지만 네.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문제는 상관없고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벌써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얘기가 지난 얘기고요. 예. 어쨌든 뭐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대표팀에서 뛰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두 선수가 동시에 뛰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그래요. 대학 때 같이 예전에 뭐 시애틀 모 대학에서 같이 뛴 거 빼놓고는 그 전 세계 이제 돌아다니면서 농구를 했는데 네. 한 번도 같은 팀에서 뛴 적은 없다고 그래요. 같은 리그에서 뛴 적은 있어도. 와, 그 팀은 그냥 여자 부대 그냥 그 오빠 부대를 그냥 몰고 다니겠네요, 그냥. 글쎄요, 제가 뭐 터키라든지 그런 쪽 필리핀 리그 쪽을 잘 몰라서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승준이라든지 이동준 선수가 좀 평가절하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은 수비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문경원 감독이 잘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승준 선수가 키도 크지만은 스피드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수비도 좀 악착같이 하면서 또 김선영 선수하고 또 속공을 갈 때는 되게 빠른 스피드를 자랑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는 네. 둘을 동시에 내보내기도 하지만 네. 따로따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게 나이들이 좀 있죠. 체력 안배를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 얘기하기로는 이승준, 이동준이 못하는 이유가 네. 이 선수가 체력이 네. 예를 들어서 25분밖에 안 되는데 30분 뛰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 22분, 23분 그 정도로 맞춰주고 있어요. 네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선수 외에도 네. 김민수 선수가 또 한 명이 있고요. 아, 네. 예, 또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체력 시간적인 안배를 잘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풍토가 됐고요. 네. 그런 이제 큰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단신 외국인 선수의 테크니션 그 테크닉을 네. 좀 높여줄 수 있고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SK가 이번에 좀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타 플레이어에서 감독이 됐던 사람들 중에서 1세대가 가고 문경은 선수 감독 같은 그런 2세대라고 해나 3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수들 연배들 문경원 감독이 KBL이 그 출범되기 전에 삼성에 한번 들어갔었고요. 네네. 거의 이제 KBL 출범과 동시에 선수가 됐던 선수들이 이제 이상민 감독이죠. 감독.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이 KBL 1세대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문경원 감독은 좀 한 세대 앞선 이제 그런 분이고 뭐 조금 더 따지자면은 서장훈 현주엽 지금 이제 현주엽 해설위원이 되셨고 서장훈 선수는 이제
예능인데. 썰전이라든지 그런 점에 많이 나오고 계신데 어쨌든 문경호 선수 감독으로서는 좀 지금 상당히 잘하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적이다.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연루가 됐죠 이번에. 근데 자신은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좀 믿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지금 이번에 전창진 감독도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걸 보면은 조금 증거가 너무 불충분한 상태에서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어쨌든 경찰도 생사람 잡지 않겠죠. 아니면 뭔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진짜 경찰이 뭔가 좀 실적을 위해서 네. 좀 무리한 수사를 해서 승사를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전 적어도 좀 전창진 감독이 만약 아니었다면은 좀 그걸 좀 풀고 다시 한번 농구계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뭐 워낙에 뭐 그 낙인이라고 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낙인이란 게 너무 무섭죠. 네, 돌아오실 예.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야구 그 농구나 이런 쪽엔 저는 쿼터제로 바뀌고 나서는 잘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하게 좀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전번 후번 했을 때랑 다르게. 근데 이제 쿼터제라는 게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에 의해서 쿼터제로 바뀐 거거든요. 광고나 이런 광고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쿼터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없는 게 아. 광고가 끼어들 자리가 없거든요. 슈퍼볼하고 달리. 예. 슈퍼볼은 뭐 작전 타임 부르면 또 그때 광고하고 또 하프타임 또 광고하고. 그러니까 야구도 그래도 요즘 되게 짜증나요. 너무 중간 광고 많고 이래가지고. 뭐 그라운드에 막 박잖아요. 네. 예.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다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예. 그게 돈이니까 방송사의 수입이니까. 그 종목의 발전을 도와준다. 아니 종목 발전 도와주는 거 아니죠. 방송사의 수입이죠. 그건. 방송사 수입 예. 참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또 방송사는 또 그 중계권료를 내지 않습니까? 중계권료를 낸 만큼 또 벌어 드려야 되는 게 방송사의 현실이고요. 그럼 K리그가 방송에서 좀 그 냉대받는 건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일단 축구보다는 야구가 더 매력 있는 콘텐츠죠. 방송사에 있어서는. 일단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광고를 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하고 싶어서 네. 그라운드에다가 계속 뭐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사방팔방에 정말 정신 없더라고요. 짜증나서 보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그죠. 광고를 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뭐 많은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그 스포츠 방송에서 이제 야빠 방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지만은 솔직히 방송사가 네. 흡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니까 어차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은 K리그가 매력 있는 콘텐츠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걸 알면은 제가 연맹 회장이 됐겠죠. 연맹 총재가 됐겠죠. 그렇군요. 몇 개 근데- 빅매치 빼고는 예, 진짜 그렇죠. 뭐 너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예. 너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이제 전북현대가 하는 닭공 축구라든지 재미있는 축구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제 진짜 심판들이 공정한 뭐 판정을 그쵸, 심판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을 들 수가 없는 게 이런 당연한 얘기가 또 지켜지지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K리그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통의 문제고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이런 거 보셔도 네. 심판 판정 때문에 얘기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판정이 뭐 우리나라 심판들은 후져서 안 좋고 뭐 프리미어리그는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똑같아요. 저는 K리그는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던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실 수도 있는 그렇군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얘기 뭐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하고 뭐 중동팀하고 할 때 막 친배 축구하는데 막 경고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판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판들의 그런 능력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뒤떨어지는 건 아닌데 좀 냉철하게 좀 더 기준을 갖고 K리그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판정을 하는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야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몰라 이것도 감정이입이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심판을 이 배정되냐에 따라서 승률이 막 자주 유지되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혼이 실리지 않으면 스트라이크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있고. 심판도 간혹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세이브다 아웃이다 그거 판정을 또 이제 비디오 판독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이제 그러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메이저리그도 만만치 않은 게 뭐 중계 보면은 네. 아, 유니에서 저걸 뭐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나요? 이런 중계 멘트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 이게 세이브 아닌가요? 이게 아웃이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많이 들려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심판 판정이라는 게 유독 그 전 세계 문제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부러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라는 게 사람이 오차라는 게 하는 있거든요. 게. 예, 그래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요. 그거는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의 입은 어쩔 수가 또 없죠. 아, 근데 데이터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앞부분에도 한번 나왔고, 지금도 방금 나왔지만, 류현진 선수 요즘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재활 중이죠, 계속. 잘 아시기도 했지만, 이제 어깨를 열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청소라고 그래요. 네, 이제 좀 네.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좀 찢어진 게 있어서 이제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토미존 서저리라든지 그런 거 받게 되면 1년 정도 재활하면 낫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팔하고 어깨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주로 던지는 게 이제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게 네. 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깨로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팔로 휘둘러서 던지는데 투수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온몸을 어깨를 해서 던지기 때문에 이게 어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성공한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통터라서? 예, 통틀어서. 성공한다 해도 구속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글쎄 다저스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예.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불안한 것 같아요. 그냥 청소 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내년 스프링 캠프라든지 내년 한 4, 5월 그 정도만 밝혀질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그때까지 가봐야지 안다고. 예. 조금 그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강정호 선수가 잘 해주고 있고 또 추신수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박병호 선수가 또 피츠버그 가면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피츠버그 일루수가 되게 진짜 바다 너머까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피츠버그 일루수가 상당히 지금 타격이 안 좋거든요. 네. 지금 2할 4푼 8리인가 아마 그럴 텐데.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뭐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여기 그죠? 보니까 치유자님께서 FE 선수의 기량저와 약물 선수 비교 어때요 하셨는데 한번 요거 한번 데이터 한번 모아서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뭐 MLB의 뭐 베리 본즈라든지 뭐 예. 근데 로드리게스라든지. 꼭 그렇게 약물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꼭 FA 앞두면 막 날아다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FA 로이드라고 하죠. 그런 예.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근데 것도 축구에서는 또 재밌는 게 네. 슈틸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슈틸리케 예, 감독. 슈틸리케 감독이 보러 오면은 더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근데 슈틸리케 감독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슈틸리케 감독이 네. 히딩크 감독만큼의 지도력을 기대하시는 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슈틸리케 감독은 감독으로서는 성공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그 독일 유소년 축구 클럽의 좀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의 독일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만든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슈틸리케 감독의 첫 번째 미션이 러시아 월드컵까지라고 하면은 두 번째 미션은 한국 축구의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주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만에 하나 네. 감독에서 정지이 되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쓸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럼 다행이죠. 예. 왜냐면은 그 이용수 위원장이 네네.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봐서 모셔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축구기술위원회가 지금 독일, 네덜란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슈틸리케 감독이 그 독일 축구 보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도 같이 관전을 하고 왔는데, 그런
그러니까 추트리케 감독이 유소년 축구부터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걸 보면서 네네.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두 가지 일을 하고 좋다, 있는 거죠. 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오늘 첫 방송 되게 부족한 저랑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팀장님이 저한테 물을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물을 한 마시는데. 예. 여기, 마음껏. 예, 한 가지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한 2분 남았죠? 네. 핑공님께서 네. 오비 선수 박철순, 성동이 선수겠죠. 선수 구였던가. 구천서 구재서 선수였습니다. 아하. 구천서 구재서 선수. 구천서 선수는 그 코치까지도 하셨는데 네네. 구재서 선수는 코치는 안 하시고 야구계를 떠나셨구나. 예, 조금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였는데 구천서 선수가 조금 더 잘하셨고 구재서 선수는 조금 이제 뒤로 밀렸던 그런 선수인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죠. 그 농구의 조성현, 조동현 선수. 아, 맞아요. 근데 조성현 선수는 지금 이제 코치고요, 아직. 조동현 선수가 이제 부산 KT 감독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처음 데뷔전을 치렀는데 네.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네. 네. 다음 주도, 예, 정말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죠? 위클리. 예, 스포츠 위클리도 하고, 함께,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데일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더 괜찮은 분위기. 하다못해 바이데일리로. 아, 좋죠. 예. 좋죠. 저는 언제든 콜.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네. 조금 더 괜찮은 스포츠 기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노력하고요. 아까 오프닝에 들었던 노래가 맛있다 밴드 놀맹이. 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항상 엔딩에 뭔가 사연과 스토리와 함께 이 노래가 딱 흘러나갈 때 항상 늘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맛있다 밴드 하니까 배고프네요. 맛있다. 그죠? 이거 예. 빨리 틀어놓고 우리는 밥 먹으러 나가는 걸로 하죠. 예,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